저는 초보자분들께 사계절 스테디한 상품보다는 등락이 확실한 시즌성 상품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이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방법은 재고 없어도 됩니다. 직원 혼자서도 충분해요. 그래서 초보자도 부담 없이 쉽게 판매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대량으로 무조건 많이 올려서 팔던 때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고수들은 잘하고 있죠. 아시겠지만 위탁 판매든 구매 대행이든 상품들을 그대로 긁어서 등록하던 셀러들은 점점 사라지는 추세입니다. 상품 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등록한 상품이 많지 않아도 충분히 판매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요즘에는 알리나 테무에 대한 뉴스가 계속 나와요. 중국의 초저가 상품들 때문에 어렵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온라인 사업을 접거나 제대로 해보지도 않고 미리 포기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두시면 필요할 때 다시 찾아보기 편할 거예요. 꼭 해두시고 이번 영상 여러 번 반복해서 보세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저처럼 온라인에서 돈 버는 법에 대해 관심이 많으실 거예요. 그렇다면 일단 어떻게 한다는 건지 열린 마음으로 들어보세요. 끝까지 들어보시고 과연 되는 건지 비판적인 사고를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자주 이용하는 브랜드는 어떤 브랜드인가요? 상품에 따라 소비 성향에 따라 다르겠죠. 대중적으로 인기가 좋은 유명 브랜드 상품도 가지고 있으시죠? 그런 국내에서 인기가 많은 브랜드 상품들을 여러분도 판매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브랜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는 브랜드 상품들도 판매할 수 있다는 거죠. 저도 브랜드 유통을 2년 넘게 진행하고 있는데요. 다른 돈 버는 방식들보다 확실히 장점이 많습니다. 처음 진행하신다면 위탁 판매나 구매 대행처럼 재고 리스크 없이 해보세요. 만약에 온라인에서 판매를 해본 경험이 있으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초보자분들도 걱정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브랜드를 직접 만들어서 수입이나 제조 잘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더 이상 보실 필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위탁 판매는 도매 사이트에서 상품을 찾아서 쿠팡이나 스마트 스토어에 등록을 하죠. 꼭 도매 사이트가 아니어도 공급처를 찾아서 상품을 등록합니다. 그리고 고객의 주문이 들어오면 그때 구매해서 배송을 하죠. 구매 대행도 비슷한 형태예요. 사전에 상품을 제작할 필요도 없고 사입해 두지도 않습니다. 재고 부담 없이 판매를 할 수 있으니까요. 초보자들이 많이 합니다. 저도 처음에 부업은 구매 대행으로 시작했어요. 그럼 유명한 브랜드 상품을 팔면 어떨까요? 소비자들이 더 신뢰하는 브랜드고 믿을 수 있는 퀄리티라면 더 잘 팔리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기존에 알고 있던 위탁 판매나 구매 대행 방식에서 상품만 나이키로 바꿔보는 거예요. 나이키 말고 다른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브랜드 상품으로 판매해도 좋습니다. 그렇게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브랜드와 상품을 찾아서 등록하고요. 그리고 주문이 들어오면 나도 주문을 해서 보내주는 방식인 거죠. 여러분들 중에 이런 질문을 하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나이키, 애플, 삼성전자 이런 브랜드 상품을 등록하고 판매해도 괜찮냐? 네, 정품이면 문제 없습니다. 아니면 브랜드 본사나 도매처랑 계약해야 팔 수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게 궁금하시죠? 네, 아닙니다. 정품이고 판매하는 과정에서 지식재산권 침해 같은 문제가 없으면 판매하셔도 괜찮습니다. 판매하시고 세금까지 잘 내시면 되는 거예요. 작년에 일부 유명 브랜드에서 리셀 금지 약관을 만든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이 금지 약관에 대해서요, 불공정 약관이라고 시정 요구를 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어떤 상품을 구매하면 그 소유권은 구매자에게 있잖아요. 그리고 그 소유자가 다른 사람에게 그 상품을 파는 게 문제가 될 게 있나요? 이게 문제라면 네이버의 크림이나 무신사의 솔드아웃 같은 거래 플랫폼이 존재할 수 없겠죠. 그래도 걱정되는 부분은 지재권 침해일 거예요. 그래서 상품 사진은 직접 촬영하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하지만 아무 연출이 없는 깨끗한 누끼샷에 대해서는 대부분 문제 삼지 않아요. 초반에는 최대한 누끼샷을 활용하세요. 그런데 그건 브랜드마다 입장 차이가 있기 때문에 판매가 되면 직접 촬영해서 교체하는 게 좋아요. 그럼 어떤 상품을 팔면 될까요? 당연히 소비자들이 원하는 상품을 판매하면 되겠죠. 소비자들은 보통 뭘 살지 검색을 합니다. 그리고 구매를 하죠. 그래서 온라인에 흔적이 남아있어요. 우리는 그 흔적을 찾아서 힌트를 얻는 거예요. 네이버 쇼핑에 가면 베스트 상품을 모아서 보여주니까 어떤 상품들이 잘 팔리는지 구경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데이터 랩이나 판다랭크 아니면 아이템 스카우트 같은 키워드 분석 사이트를 방문해 보세요. 사람들의 욕구와 관심을 다양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이트에서 보시면 기간에 따라 선호하는 브랜드나 상품이 완전 달라요. 네이버 쇼핑이랑 쿠팡에 검색을 많이 해보세요. 그리고 다양한 마켓들도 들어가서 구경해보세요. 어떤 쇼핑몰은 내가 상품을 구할 수 있는 구매처가 되기도 하고요. 어떤 쇼핑몰은 내가 팔면 좋은 판매 플랫폼이 되기도 합니다.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소싱처를 찾고 그 상품을 필요로 하는 고객들이 있는 곳에 판매하세요. 이미 고인물들이 넘치는 네이버 쇼핑에서만 팔려고 하면 답이 없습니다. 구매처랑 판매처 한두 개 잘 찾아두면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까요? 애초에 그런 사업은 없다고 생각하세요. 주력 플랫폼과 상품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래도 트렌드는 계속 변하니까요. 외면하면 절대 안 돼요. 온라인 사업에서 안정적인 건 없다고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대비를 하거나 대응을 할 수 있어요.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상품들은 보통 경쟁이 심하죠. 특히 브랜드가 없는 경우에는 엄청나게 치열해요. 맨투맨이라고 검색했을 때를 볼게요. 한 달 검색량이 10만 건이 안 되는데 상품 수는 900만 건이 넘습니다. 여기서 초보가 신규 상품을 등록해서 판매할 수 있을까요? 저라면 도전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내셔널 지오그래픽 맨투맨은 어떨까요? 월 검색량 9,000건에 상품 수 49,000건이네요. 운동화와 나이키 운동화도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리고 3년간 검색량 추이도 보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상품에는요, 때가 있거든요. 저는 초보자분들께 사계절 스테디한 상품보다는 등락이 확실한 시즌성 상품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리스크 없이 좋은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려도 그렇게 쉽게 돈 버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어요. 아니, 꼭 그렇게 비판적인 사고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으로 누구나 시작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서든 아무나 돈을 벌 수는 없는 게 맞죠. 특히 리스크가 없으면 수익이 높을 수가 없어요. 안정적이면서 돈을 많이 버는 거 찾으면 어떻게 되죠? 네, 사기 당하는 거죠. 처음에는 리스크가 별로 없는 위탁 판매 방식으로 시작하세요. 저도 처음에는 주문이 들어오면 그때 구매해서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도 있을 거예요. 아니, 더 저렴하게 파는 걸 마진을 붙여서 팔면 팔리나요? 네, 처음에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운영하면서도 일부 상품은 진짜 마진을 거의 안 붙여도 잘 안 팔려요. 하지만 고객이 구매를 결정하는 건 최저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 중에 한 가지일 뿐이에요. 처음부터 모든 걸 완벽하게 준비하고 시작하려고 하면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우선 가볍게 산책한다는 기분으로 하나씩 해보세요. 리스크가 없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나중에 아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하면서 데이터랑 노하우가 쌓이잖아요? 그때는 크게 점프업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깁니다. 재고 사입과 구매 대행 방식을 잘 섞어서 하시면 리스크 관리를 어느 정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중국 구매 대행부터 시작해서 현재는 유명 브랜드 상품을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 로켓크로스에 주력으로 판매하고 있어요. 직장 다닐 때 부업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마음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잠자는 시간 줄이고 새벽에 일어나서 상품 등록했고요. 회사 가서 CS 했어요. 퇴근하면 주문 처리했습니다. 남들 쉴 때 일했고 남들 드라마나 영화 볼 때 강의 봤어요. 진짜 열심히 부업으로 하다가 전업으로 하면 더 잘 될 것 같아서 퇴사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2년 정도 했는데 저는 어렵더라고요. 나만의 특별함을 갖기가 어려웠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그 일이 내가 가려는 방향이랑 같은 건지부터 체크해보세요. 실패를 해도 배우고 남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방향이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 맞아야 더 가치 있는 경험으로 남으니까요. 목표와 방향을 점검하시고 그 방향에 맞는 일을 찾아서 바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우리는 그냥 저렴한 상품을 찾는 소비자 말고요. 브랜드에 대한 신뢰와 그 비용을 낼 마음이 있는 사람, 그런 소비자를 찾아서 팔아야 됩니다. 모든 상품에는 그걸 사는 욕구라는 게 존재해요. 심지어 충동 구매도 충동적인 욕구가 있어야 산다고요. 소비자들이 원하는 게 뭔지 찾으세요. 그리고 그 상품들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세요. 그리고 나서 상품을 등록하고요. 판매가 되면 그 상품들을 구매해서 보내면 됩니다. 어떻게 하는지는 앞에서 자세히 설명드렸으니까요. 필요하실 때 다시 돌려보세요. 누구나 온라인 부업이나 창업을 할 수는 있지만 아무나 월 1,000만 원 벌 수는 없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방법으로 일단 월 100만 원 버는 법부터 마스터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제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유익한 내용으로 보답드릴게요. 감사합니다.